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셨다시피 제목이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입니다. 경제 전망서 이렇게 책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 전망서를 조금 스마트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리뷰처럼 이렇게 책을 들고 소개를 할까?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싱크와이즈라는 마인드맵으로 한번 책 내용 정리와 함께 이걸 보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번 PPT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눈이 조금 아파가지고 안경을 끼고 하더라도 보시는 데는 지장 없으시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중대한 흐름과 최신 트렌드 19가지, 19가지이고요. 아무래도 2019년이니까 19가지로 해서 이렇게 맞춰지신 듯 합니다. 경제를 읽어준 남자 김광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발표할 소개해드릴 거는 개요, 키워드, 목차, 깨달은 점 통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제를 조금 전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요. 부제는 말씀드렸듯이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중대한 흐름과 최신 트렌드 19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 코리아 말고 좀 더 이제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 세계 미래 보고서 이걸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한국적인 것 하나, 그다음 전체를 흐를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넓은 개념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은 원하는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김광석 작가는 네, 서울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다음 한양대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건 이 아래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저사가 있다고 하고요. 이글 그 머릿말에도 보면은 매년마다 이제 이런 책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아무튼 이 경영연구소에서 연구를 쭉 이 전문가였다는 점 하나를 일단은 책을 읽어볼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이지 퍼블리싱입니다. 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되게 어색하다. 책이 또 좀 실제로 좀 제가 보기 어렵기도 했어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와의 좀 다른 점도 있긴 한데, 어려워가지고, 이거 소개시켜드릴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알면은 또 이만큼 알려드리면, 이만큼 안 거를 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1000명 되시는 분 다 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결정점입니다. 결정점, 결정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찾아봤더니요. 19가지 이슈가 정부 정책 의사 결정, 기업 경영, 의사결정, 가계. 그럼 정부, 기업, 가계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9가지 이슈를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19가지가 결정점이 될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점이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목차는 총 4개입니다. 그래서 2019년 세계, 경제, 산업, 경제 전망.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초점을 두고 보긴 봤죠. 근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1부, 2부, 3부에서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봤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한 꼭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나홀로 으르렁대는 사자 미국.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3번, 환율 전쟁과 미중 무역 전쟁 수출 리스크 확대. 4번, 유럽발 태풍 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렉시트. 5번, 중국 경제 리스크 회색 코뿔소의 재등장. 6번, 신흥국발 세계 경제 위기의 가능성. 아, 평상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이게 갑자기 왜 그래 이러시죠? 저도 조금 근데 어려운 책을 보면은 힘들긴 하지만 항상 쉬운 책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봤고 어, 저는 이 단어들이 막 낯설진 않았던 게 아침마다 화장하면서 팟캐스트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단어들은 이만큼 익숙해요. 저도 금융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깊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한 구절, 그래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5번에 있는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이게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가장 큰 동물이 코뿔소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 온순한데 위험에 처하면 뿔을 앞세워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파급력도 크는데 무시하거나 대처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회색 코뿔소. 근데 이것도 제일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 용어이지만 실생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언젠간 하겠지. 괜찮아. 지금 급한 거 먼저 하다가 그게 빵 터진 순간 진짜 칼 걸. 막 발등 찍고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비슷할 정도로 회색 코뿔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방하자는 의미로 회색 코뿔소의 경제 용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한국 경제 이슈이고요. 한국 경제 이슈는 구조적 장기 침체의 가능성, 고용 없는 경제, 덩치 큰 예산, 실속 없는 가계부, 1인 가구, 부동산 시장. 이거는 저녁에는 삶 아마 52시간 이 근무 관련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왜 나의 삶이 팍팍한지. 이걸 소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1인 가구이다 보니까 4번에 있는 솔로 이코노미 시대에 대해서 꽂혀서 중점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솔로 이코노미가 무엇입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판매한 형상을 솔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알봉적이라는 단어를 보고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거든요. 이게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신선한 제품이 많지만 저는 거기서 파는 뭐 5,000원, 만 원짜리 야채나 과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 하루 먹다 보면 2, 3일은 지겹잖아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저는 그것보다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맛있게 먹을 만큼만 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kg에 3,000원이면 저는 0.5kg에 2,000원 주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알봉족입니다. 알봉족은 뭐냐면 과일을 세는 단위인 알과 가공식품을 담는 단위인 봉에서 유래. 그러니까 낮게 포장된 식료품을 애용하는 새로운 소비층. 스타벅스 가면 바나나만 팔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있으면 누가 바나나를 이거 하나씩 사 먹었는데 저도 사게 되는 것 같고 과일을 항상 시장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편의점에 낮게 포장된 거 사는 거 보니까 저도 알봉족입니다. 그래서 솔로 이코노미 시대는 한국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것 점점점 솔로 이코노미 시대가 더 되겠죠 지금보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3부는 2019년 산업 이슈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규제와의 전쟁,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한류 콘텐츠 산업,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남북 경협의 기대와 불신. 저는 5번 고령화 시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앞섰다고 그러면서 일본이 초고령화, 고령화 이런 얘기하면서 시니어들 얘기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175쪽에 고령 사회란 고령 인구가 14%일 때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18년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고령 인구가 20%일 때인데 대한민국은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2026년이면 저도 46살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진입하면 저도 이제 46이면 한창 활동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10년, 20년 뒤 내가 같이 늙어가면서 내 경제활동을 할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아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가 액티브 하나요? 저는 그런 시니어 본 적이 없는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액티브 시니어란 건강하고 활동적인 연장자를 얘기하고요. 소비 핵심의 주체입니다. 고자산을 기반으로 안정된 소비 여력을 하고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친화적인 전략을 많이 구상하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180쪽에 독일 대형 슈퍼마켓 카이지 프렌들리 쇼핑 카트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슈퍼마켓에 갈 때 제가 카트가 있잖아요. 근데 대형 슈퍼마켓이니까 어르신들이 쇼핑하다가 보면은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카트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장 봤다가 괜찮죠.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 지금 그게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앞섰다. 그래서 이런 거 시니어 친화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4부는 2019년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이고요. 경제 전망 주요 파악과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깨달은 점은 이거예요. 처음에 경제 전망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읽을 책도 많은데 내가 왜 읽어야 되지? 라고 할 때 딱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페이지에 미래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된다면 수익성 높은 투자를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실은 이제 수익 관련 뭐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안다면 경제는 우리가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기름값 올랐던 것, 내렸던 것, 환율 여행 갈 때 환율 때문에 환율 환전 언제 할까? 그런 거 많잖아요. 다 저희는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데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을까 말까 할 때는 모른다고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성인이고 하니까 알면 좋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저는 꾸역꾸역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렌드 코리아가 미시적이라고 한다는 건 약간 한국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줬다 그러면 이 책은 세계와 같이 어울러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서 좀 거시적인 접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코를 한 1년 정도 들었어요.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흘려듣기도 하지만 계속 그게 귀에 쌓였던 것들이 그래도 막 단어가 새롭거나 막 부담스럽거나 알러지 날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경제를 꾸준히 듣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좋았던 점은 표가 되게 많아요. 이제 어차피 경제 쪽 관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그래프가 있어서 이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문제점, 팩트,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나와서 참고 가능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책으로. 그다음에 제가 내년에는 지금처럼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 삶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뭐 투자할 때든 그러니까 뭐 엔화 환율 이거 다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달러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외화 통장.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권으로 먼저 본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쭉 마인드맵으로 제가 독자님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 어떠셨나요? 또 피드백 주시면 다른 장르의 책을 소개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또 보시기 편하고 이해 쏙쏙 되시도록 제가 또 아이디어를 짜서 노력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제전망 지금까지 최몽유자였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나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